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넘버 오토미노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토지만 하느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도 공장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 토지, 창고, 상가 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당연히 하죠. 물론 제가 하고 옆에 같이 계시는 대표님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창고 많이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공장을 사실 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검토를 하고 오시면 좋은 게 제가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먼저 이런 걸 보시면 나중에 요런 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지세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공유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장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요. 공장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통 아는 공장,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개별 입지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획 입지가 뭐고 개별 입지가 뭐냐? 계획 입지는 우리가 보통 아는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 우리가 뭐 여기 서울 같은 경우 뭐 구로공단 뭐 이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다 국가산업단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다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걸 다 바뀌어갖고 산업단지 같지는 않죠. 저기 인천에 보면 남동공단 막 이런 데 보면 거긴 아직도 그 산업단지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계획 입지는 그렇게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계획 입지라고 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는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렇게 한 건물, 두 건물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막 지어져 있고 막 많게나 서너 개씩 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보면 개별 입지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개별 입지하고 계획 입지는 그럼 왜 차이를 두느냐? 자, 계획 입지는 이걸 다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는 산업단지를 하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도로, 전기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는데 문제가 없게. 그리고 이미 인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거기 안에 정해진 거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라는데 그거 산업단지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가요. 그리고 산업단지는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뭐 관리적이나 이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해업종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산업단지는 서로 뭉쳐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은 당연히 주어져요. 그게 이제 비싼 만큼 저기 하는데 문제는 이게 비싸요. 산업단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비싸. 그리고 업종을 처음에 계획을 짤 때부터 여기는 뭐만 들어와 라고 딱 정해놔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는 뭐 초기에만 그러는데 처음에 분양받고 5년 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만큼은 처분을 제한하지 마라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요건 처음에만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대비 나중에 요거 몇 년 지나고 나면 막 2배, 3배 뛰는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갖고 또 이제 사업하시면서도 재테크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별 입지를 많이 하느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개별 입지가 내가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만 있다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처럼 이런 것 저런 거 다 미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내가 사서 좀 쓰다가 이게 안 맞아. 그럼 너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쉽게. 왜? 내가 처음에는 이게 이 업종이 되는지 알았더니 해봤더니 이게 뭐 입지도 안 좋고 뭐 차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좋은 데로 가야죠. 그래서 팔고 넘어갈 수도 있고 업종 제한은 그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종 제한이 산단에 비해서 산단은 아까 이렇게 정해놨다 그랬죠. 그런 건 없고요. 대신 이제 뭐 인허가 만약에 공장을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뭐 다 거쳐야 되고 하나하나 뭐 도시의 심의도 받고 막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질 수 있고 당연히 계획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도로 전기 이런 것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고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당연히 민원에 우려 있고요. 세제 혜택은 이렇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 여기 들어오라고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기까지 제가 개별 입지, 계획 입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계획 입지가 아니고 개별 입지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건 개별 입지잖아요. 이 개별 입지 공장을 볼 때 그럴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간단히 할 거예요. 보면 일단 개별 입지 할 때는 보셔야 되는 게 입지, 내가 이거 가능한지, 용도,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공장 등록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공장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냐 여부 이런 거는 안에서 검토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까지 굳이 가서 봐야 되는 건 진입도로 같은 경우 이게 도면하고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경우가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설 건축물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용수 이게 지하수냐 상수냐, 혐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유의사항이라기보다 있으면 좋은 건데 개발 호재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입지는 뭐 토지고 공장이고 창고고 뭐 상가 다, 입지는 무조건 깡패예요. 입지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굳이 입지 따지지 않는데도 좋은 걸 굳이 간다? 그러면 아니 좋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해야 될 초기 투자비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 이런 거는 또 다른 고민사항인데, 일단 입지는 좋아야 돼요.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IC 근처야. 뭐 진입로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류 효율성, 원가 절감, 도로가 좋으니까 교통비도 덜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능하고, 이런 데는 되게 더 어때요? 물류 입지가 좋으면 대중교통도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 우리 내가 일 다 못하잖아요. 종업원도 있어야 되죠. 근로자 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런 데는 또 그런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또 들어오기 용이하게끔 이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업체가 많이 몰려 있으면 서로, 내가 만약에 뭐 볼트 너트 필요하다 그러면 옆집 가서 사오고, 거꾸로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또 옆집에 사오고, 또 옆집도 내가 만드는 거를 필요하면 또 사가고, 서로 이런 게 가능해요. 시너지 효과가 서로 몰려 있으면 좋다. 이런 거 우리 뭐 집적의 효과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집적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그 용도 지역.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조례나 이런 것들 국계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별로 허용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허용 용도에 되지 않으면 제한 업종도 있거든요. 이런 제한 용도, 제한 업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미리 지자체에 확인해서 저 여기 몇 다시 몇 번째 뭘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해요? 이렇게 물으시면 상당히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쓰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용도 변경 돼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내가 지금은 내가 창고 같은 것만 쓰는데 나중에 일정 부분 내가 제조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가능한지, 이런 것들, 나의 사업 계획에 맞게 그 건물이 그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사업이 커지거나 전문적이 되면 생길 수 있는 게 공장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공장 등록은 일반적으로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장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하라고 해도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뭐 관공서에 납품한다거나 일정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만이 납품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장 등록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또 공장 등록을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지원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출에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장 등록도 보통은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공장 등록까지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공장 등록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아마 이전하면서 이러면서 공장 등록도 또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그거는 또 하나 아까 용도지역과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자, 도로 지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여튼 도로 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그림 보시면 벌써 이분 어떤 분이에요? 이분 도로 지분이 안타깝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약에 도로에다가 막 불착해가지고 뭐 묻어야 돼, 관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소유자한테 다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의해줘요? 좀 많이 험악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분들도 돈 들여서 도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참 사정 딱한데 나도 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너도 보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지분은 지금 지어져 있는 거 살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신축을 한 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이 돼요. 그리고 통행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실제로 뭐 길을 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굴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중에 매도할 때 살 사람들이 이런 거 꼼꼼하게 따지시면 도로 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렵겠네요. 매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지분 중요합니다. 자, 불법 건축물,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불법 위반 건축물, 뭐 불법 건축물 이렇게 써 있어요. 건축물 대장 끝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험이 있고요. 특히나 내가 이거를 공장을 사고 뭘 사서 뭐를 내가
내가 허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게 허가가 안 나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 회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꼭 대출이 안 나온다 이건 아닌데 대출이 대체적으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험, 화재보험이나 이거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안에서 어떻게 뭐 전화하고 뭐 하고 서류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꼭 현장을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 자, 진입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지적도나 뭐 이런 데 보면 내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공장 앞에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로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로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나는 나중에 도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 이 길을 큰 차가 들어 다녀야 되는데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는 가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현황 도로가 또 어떨 때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뭐가 전체적으로 10m 도로인데 얘 부분만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만 한 4m밖에 안 돼. 그러면 큰 차가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차량 다니고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진입로는 꼭 보셔야 된다. 아까 이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장의 어떤 핏줄 같이 뭐 생명줄 같이 요 진입로가 나쁘면 그 뒤에 또 다른 게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입로는 꼭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이거 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공장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논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택이 있네요. 주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 이 주택이 옆에 있는 공장의 그 대표가 뭐 거꾸로 내가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어서 내가 뭐 왔다 갔다 일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주택을 하나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원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이 공장 따로 주택 따로 또 팔릴 수가 있어요. 이 주택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냄새나 민원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을 경우에 어떤 업종은 민가 근처에서 뭐 100m 이상 떨어지세요, 200m 이상 떨어지세요 라고 하고 그 이하 안에 있는 것들은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사업 영역 확장할 때 제약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팔 때도 민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업종을 갖다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 매매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가성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보면 이제 뭐 이건 이제 가성건축물 이렇게 그리라더니 이렇게 뭐 그렸는데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가설을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설이라는데 이런 건 가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조 신고, 가설식 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시게 되면 뭐 그냥 쓸 수 있어요. 문제 안 돼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실질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거를 매매를 할 때 가설 건축물은 요 신고자가 이전에 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가설 건축물 연장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매하실 때 꼭 명의 변경 같이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저기 하면 나중에라도 이거 명의 변경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꼭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매매하시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경우. 네, 그러시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계약하실 때 꼭 명의 변경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거 불법 때문에 아까 또 불법 건축물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 명의 변경 때문에 가설 건축물 유무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장에서 쓰는 물은 사실은 공장에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 이런 것들 때문에 용수가 중요해요. 특히 식품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지하수 사용할 수 없어요. 상수도만 사용해라. 만약 지하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질 검사 받고 뭐 기타 필요한 공정 거쳐야 되고 뭐 해서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공장들이 많은데 나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할래 라고 툭 떨어져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용수 인입해야 되잖아요. 용수 인입하는데 비용이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거리나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되고
되고요. 그래서 이 용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정할 수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이 사업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나중에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상수도는 그냥 한 번만 인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상수도 비용 쓰는데 지하수는 계속 품질 유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정화도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더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지하수냐 상수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것도 전화하면 저희 몇 다시 몇 번째 여기 상수도 들어와요. 네, 그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현장을 가시 보면 그 도로 보통 보면 바닥에 그 상수도 뭐 뚜껑 있어요. 무슨 상수도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맨홀 뚜껑을 확인하시든 아니면 가서 봤더니 이렇게 뭐 펌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하수 뭐 펌프 있고 수질 검사증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지하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네, 확인하시면 돼요. 네, 펌프 같은 경우만 모터도 달려 있어요. 왜 땅에서 뭐 퍼 올려야 되니까 이거 축사 죽입니다. 죽여. 공장 옆에 축사가 있으면 정말 한 1시간? 1시간도 아니에요. 한 30분만 있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려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 항상 가다 보면 이 돈사, 돼지죠. 게사, 닭 여기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이런 데 가서 공장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네, 아마 상당히 인내력이 있거나 약을 달고 사시거나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종업원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악취,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공장 누가 또 살라고 그럴까요? 매매할 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혐오시설 굉장히 꼭 하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거는 뭐 꼭 주의하라기보단 있으면 좋은 건데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거를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요. 기왕 공장을 살 건데 좋은 거 사서 어떻게 나중에 팔 때 더 잘 팔리면 좋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이 보시고 또 보셔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가치 상승이 얼마만큼 될 건지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 옆에 새로 산단이 생기는 내가 있는데 얘 때문에 내가 또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러면 사업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기왕이면 옆에 가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공장 매매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거 10가지. 네, 하나씩 쉬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1가지 말씀드렸는데 개발 호재는 뭐냐 하고 개발 호재를 제외한 10가지는 꼭 관심을 갖고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